학교에 보낸 아이, 스스로 잘할 것이라며 내버려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교육을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활동들, 특히 대부분의 활동들은 언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말하거나 쓰는 데 적합한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배움의 관건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필요한 어휘력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가족 간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질 높은 대화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언어 교육 시간인데요. 아이들은 처음 말을 배울 때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말을 익혀왔습니다. 대화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는 만큼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의 질 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매일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발달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 그리고 필요한 책을 가려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우선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아주 특별한 사회적인 경험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아이의 뇌 발달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아이의 집중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흥미, 그리고 호기심, 상상력이 커지고요. 아이의 정서가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대화와 독서를 통해서 필요한 어휘 그리고 문장 구조를 습득했다면 스스로 표현하는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해주면 되는데요. 일상적인 대화에서 아이의 생각을 자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대답을 하면 지지해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대답한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이가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의 소재가 한정되어서 아이가 충분히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함께 읽은 책을 소재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자기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한다면 이렇게 글로 표현하게 하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정확한 맞춤법과 정확한 문장 구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아이가 글쓰기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전달하는데 발생되는 심각한 오류들은요. 아이와 함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맞춤법을 고려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맞춤법 지도는 아이가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량과 학습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10개 남짓되는 낱말을 꾸준히 익히게 하고 가급적 받아쓰기보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게임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 능력 못지않게 수리 능력도 중요하죠. 1학년 때는 두 자릿수까지 배웁니다. 수의 순서와 크기 그리고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등을 배우는데요. 무분별한 선행학습은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의 성장을 막기 때문에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숫자는요. 추상적인 수를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수학 공부의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실제 사물이나 그림을 통해서 수를 인식시키면요. 아이들이 수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또 수의 크기까지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뒤에서 비로소 숫자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수학 개념을 형성하고 숫자를 사용하는데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물을 통해서 조작하는 활동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수식을 지도해도 됩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을 살펴봤으니까요. 나머지 과목도 살펴봐야겠죠?
나머지 과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렴풋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에는 통합교과라는 교과목을 배웁니다. 사실 교과목의 이름이 통합교과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주제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교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덕, 예체능, 그리고 사회와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각 단원과 차시의 주제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과별 지식을 따로따로 익히기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체험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점들을 노래, 그림, 춤 등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과목 중 하나인 영어 교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규 교과로 배우게 되는데요. 따라서 1학년 때부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모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영어를 주입하는 것은요, 아이에게 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국어를 이용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영어를 주입하게 되면 아이가 형성한 모국어 사용 능력에 손상을 가할 수가 있고요. 이는 아이의 사고력과 학습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어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영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영어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학년 때 영어 교육을 하면 안 되는가요? 네, 아닙니다. 1학년 때는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된 동요를 부르거나 아니면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본다든가 동화책을 읽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다면 듣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조금씩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도 좋습니다. 교과별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즐겁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어떻게 길러주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가정이나 유치원보다 정말 많은 약속과 규칙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보라면 아마 시간 지키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교는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친구들과 휴식을 취합니다. 이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활동을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짧은 시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는 연습들을 주기적으로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가 잘 해낸다면 그 시간을 점차 늘려서 아이가 익숙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엄마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실천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바로 할 일 목록을 만들고 또 하루 동안의 계획을 짜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자기가 그날 해야 할 중요한 활동들을 목록으로 적어보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을 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간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또 추진력 있게 성실하게 해낼 겁니다. 아이가 하루 동안의 계획을 잘 짜 내려간다면 그리고 잘 실천한다면 주간 계획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보신 경험이 있다면 다들 공감하실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깨워서 등원시키는 일이죠. 아이가 아침에 늦장 부리고 늦게 일어나려고 하고 이런 생활 습관이 학교 입학한 뒤에도 계속 남아있다면 분명 부모님과 아이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아이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까요? 네. 일어나는 시간,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기에 적합한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 입학 일주일 전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세요. 이 연습은 가족 모두가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아이가 익숙하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평일과 주말을 분리하지 마시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체조나 또 음악 감상 등을 통해서 상쾌하게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학교 공부 그리고 학습은 도전 과제입니다. 이 도전 과제를 잘 성취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시켰을 때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요. 또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도전 과제에서 실패했다 하게 된다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함께 잃게 되겠죠. 공부를 좋아하게 하고 또 즐기게 하는 것도 역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습은 기억에서 완전히 배운 것이 사라지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 정리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숙제가 나오는데 이 숙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또 다음에 배울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가 스스로 숙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는 습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기를 열심히 쓰면 글쓰기 실력도 늘죠. 그리고 자기의 정서적 안정과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점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은 일기 쓰기 즐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일기 쓰기를 숙제로 접했기 때문입니다. 일기 쓰기를 숙제로 접했기 때문에 일기 쓰기는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결국 즐기지 않고 지금은 안 쓰시게 되었죠. 우리 아이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이는 글쓰기를 지금 방금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기장을 꽉 채워 그것도 매일매일 써야 돼 이렇게 지도하시면 분명 아이도 부모님과 같이 일기 쓰기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자기 생활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생활했던 것들을 자기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풀어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나는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일기 쓰기의 글감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